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접속사 파트가 등장을 하죠. 중1에서 접속사는 when, that, because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하는 출판사도 있고 이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 출판사도 있어요. 우리가 대절은 지난 시간에 이미 영상을 찍어 올렸죠.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두 개, when과 because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이나 이유,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라는 말을 써요. 말이 어렵죠? 한 번 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건 거예요. 자, 용어가 좀 길고 어려울 때는 쪼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속절이라는 거는 이 종이 따르다 또는 시중 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종이 누구를 따르죠? 주인을 따르겠죠. 그러니 그 전체 문장에서 주인이 되는 절이 있는 건 거예요. 그 주인절을 우리는 줄여서 주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주절 옆에 딱 붙어서 따라다니는 아이를 종속절이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종속절이 이 문장 전체에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풀어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when이 있습니다. when은 이제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When I'm busy, my sister helps me. 내가 바쁠 때 내 여동생이 날 도와줘.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건데요. 이 when이 나오면 자꾸 언제라고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동생이 날 도와준다. 언제? 내가 바쁘다? 이렇게 좀 해석이 이상하게 되니까 본인들이 해놓고도 화를 자꾸 내요. 이게 틀린 것 같아가지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when을 이전에 먼저 이렇게 접했을 때 의문사로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When is your birthday? 너 생일 언제야? 이런 표현을 유치원 때부터 배웠다 보니 언제라는 게 확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건 거예요. 그게 더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 when이 부사절로 쓰였을 때조차 자꾸 언제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건 거죠. 제가 예전에는 좀 언어감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내가 바빴을 때 이렇게 해석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잘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걸 굉장히 답답해하고 화나고 짜증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속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She was having lunch when he came back. 이 문장이랑 Please let me know when he will come back. 자, 이 두 문장을 한번 보면 똑같이 지금 when이 쓰였는데 하나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는 언제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건 거예요. She was having lunch. 그녀가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When he came back. 그가 돌아왔을 때. 이럴 때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자, 부사절이라는 건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부사절 전체를 다 빼도 남아있는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돼야 된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when he came back을 다 빼면 she was having lunch. 그녀는 점심 식사 중이었다. 완전한 문장이 말이 되죠. 자, 이럴 때 이 when이 부사절인 건 거예요. 그럴 때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두 번째 문장 Please let me know. 내가 알게 해주세요. When he will come back. 그가 언제 돌아올지 라고 할 때는 when he will come back을 다 빼고 나면 Please let me know만 남는데 know라는 건 뭐뭐를 알다 라는 타동사죠.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가 비어져 있게 되죠. 그 자리에 when이 들어갔을 때 우린 이거를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when절을 해석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일부러 두 개를 구별해서 어떤 구조적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준 건 거예요. 난 이 두 개가 너무 헷갈려 하는 친구들은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요런 차이점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when이 이끄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주인이 먼저 등장하고 종이 따라가는 건 그냥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 my sister helps me. 내 여동생이 나를 도와. when I'm busy. 내가 바쁠 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종속절이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종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주인님 나오세요 라는 바로 그 직전에 콤마를 딱 찍어주게 됩니다. 그러니 when I'm busy. 내가 바쁠 때 콤마 찍고 my sister helps me. 내 여동생이 나를 도와줘 라고 한다는 건 거죠. 이 콤마의 유무는 우리가 스피킹 할 때는 사실 상관이 없겠죠. 콤마가 찍혔나 안 찍혔냐. 내가 숨만 잘 쉬면서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린 지금 학교라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문법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문법을 좀 따를 필요가 있어요. 변형되거나 예외인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이 콤마가 주는 역할에 대해서 종속절이 먼저 등장할 때는 콤마를 찍어주는구나 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지금은 유리합니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교과서에는 when만 등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집에서는 before, after이 같이 아마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런 부사절은 많이 알면 알수록 익숙하게 되면 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두세요.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after는 뭐뭐 한 후에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건 거죠. 자, 작년 기말고사에 영어 문제를 한 문제 틀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 before, after를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 왜 틀렸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반대?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읽고 점점하고 있었더니 그 친구가 쌤 저는요 왼쪽 오른쪽도 구별하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이게 앞뒤가 어딘지 잘 헷갈려요. 이렇게 전후 앞뒤 이게 너무 헷갈린다는 건 거예요. 선생님이 책을 앞으로 피세요 라고 하면 자기 혼자 뒤로 피고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앞뒤 전후에 대한 개념을 일반인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런 전이나 후에 대한 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좀 보편적으로 많이 틀리는 해석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I came here after I met Sally. 자, 이 부분 해석을 할 때요. I came here. 내가 여기 왔어. After I met Sally. 내가 셀리를 만난 후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after를 여기서 끊어버리게 되면 내가 여기 온 후에 난 셀리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before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after나 before를 주절 뒤에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before나 after이 종속절을 이끌기 시작하는 시작점인데 이렇게 묶여져야 되는 거를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는 건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장에서 met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었던 거는 before 또는 after이라는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met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즉 선생님 얘기하는 그 숨동이요. 그러면 이 숨동이를 가려준 after랑 같이 묶여야죠. 요렇게 묶여야 되는 건 거예요. After I met Sally. 내가 셀리를 만난 후에가 돼야지 내가 여기 온 후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장을 어디서 끊어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연습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입니다. 자, because는 초등 때부터 너무 많이 접한 단어라서 그렇게 낯설지 않을 테니 정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고요. 접속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다 나옵니다. 자, 숨동이 녀석이 나온다는 건 거죠. because랑 똑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because of는 품사가 전치사기 때문에 둘의 쓰임이 좀 달라져요. 다음 두 문장을 보실게요. 자, we canceled the trip because there was a storm. 이거랑 we canceled the trip because of a storm. 자, 의미도 똑같고 쓰여진 형태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이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there was 주어 동사 형태가 다 등장을 하고요. becaus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a storm이라는 그냥 명사만 올 수 있다는 건 거예요.
because는 더 할 게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네. 간단하죠? 어릴 때부터 원서를 접했던 친구들은 오늘 나왔던 when이나 after, before, because 같은 단어들이 많이 친숙할 거예요. 근데 친숙한 이 단어들이 문법적 용어로 뭐라고 이름을 붙였고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를 공부하면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전 중학교 와서 이제 막 영어 공부한 학생이에요. 뭐 어릴 때 무슨 유치원 같은 거 영어 유치원 다녀본 적도 없고 해외 경험도 없어요. 라고 해도 똑같아요. 중1의 과정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내가 영어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들어. 난 영어 잘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다 이해해 볼래 라는 마음을 일단 먼저 내셔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변에 도와줄 것들은 진짜 많아요. 일단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니 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중등부, 고등부,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학교 영어 정도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